언박싱 할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위에 거는 좀 귀여운 아이템을 샀고요. 이거는 뜨개랑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제가 실을 샀습니다. 이렇게 솜솜뜨개에서 콘사를 한번 사봤어요. 제 영상을 좀 오래 봐주신 분들은 제가 콘사를 진짜 웬만하면 안 쓴다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큰맘 먹고 콘사를 사봤습니다. 요거는 다들 진짜 많이들 사시는 솜솜뜨개의 클라우드라는 실이고, 울 100%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핑크 멜란지 컬러입니다. 워낙 유명한 실이라서 사실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콘사를 안 쓰게 된 이유가 예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마 한 2년 전쯤? 뜨개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그 대국민 사기 사건이 있었죠, 콘사로. 근데 저도 거기에 진짜 뜨개에 갓 입문했을 때, 그땐 코반을 뜰 때였는데, 2콘을 샀었는데, 그것도 나름 큰 맘을 먹고 캐시미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샀던 실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다 해서 그때 이후로 콘사를 쳐다도 안 봤어요. 사실 저는 진짜 금액이 소액인 편이었고, 저는 다 환불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보상은 받았는데, 어쨌든 그때 되게 안 좋은 기억? 그냥 원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라벨도 없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콘사를 꺼려 했었고, 그나마 제가 콘사를 쓸 때는 뭔가 합사할 때, 레이스얀 합사할 때는 확실히 콘사처럼 연사가 안 되어 있는 실을 쓰면은 편물이 하나가 된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럴 때만 콘사를 써왔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애초에 연사가 되어 있는 실이고, 요즘에는 콘사들도 워낙 다들 자체 제작하시고 해가지고 잘 나오니까 저도 이제 그냥 믿고 콘사의 세계로 조금씩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 사놓은 볼실과 타레실들이 많아서 그것도 소진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사겠지만, 이거를 써보고 정말 느낌이 좋으면 또 사겠죠? 특히 솜솜뜨개는 성분 좋은 실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더 눈길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랍 무늬 스웨터를 뜨려고, 그러니까 스웨터 도안인데 가디건으로 변형을 해서 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700g을 샀어요. 근데 옷이 700g이면 진짜 무거울 것 같기는 한데, 원작에서 그 스웨터 소요량이 630g이어가지고 버튼밴드 뜨고 하면은 분명히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넉넉하게 700g을 샀는데, 진짜 700g이면은 엄청 무거울 것 같기는 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워낙에 후기가 많아서 좋았던 점이 이제 색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사실 볼실이나 타레 같은 거는 레이블리 페이지 들어가도 좀 그 외국분들 아시죠? 그 좀 뭐라 그러지? 화질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냥 막 찍어가지고 올리면 실물이랑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실패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솜솜뜨개 클라우드는 확실히 후기가 많다 보니까 편물의 느낌을 실제로 보지 않고도 사진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봤는데 딱 진짜 제가 원하는 색감의 핑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밤이어서 이건 어차피 뜨면서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자연광에서 보여드리면은 좀 더 선명하고 정확한 색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고, 아까 귀여운 거 샀다고 했잖아요. 뜨개 관련 템은 아니지만 저는 카카오 프렌즈보다 라인 프렌즈 캐릭터를 더 좋아해요. 특히 거기서 그 곰 있잖아요, 브라운. 걔를 되게 좋아해서 거기 굿즈가 진짜 많은데, 이번에는 인센스 홀더가 나와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향을 좋아하지 않아요. 향이 들어간 건 대부분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향수나 화장품에서 나는 향이나 섬유유연제나 세제에서 나는 향 이런 거 진짜 싫어하고 머리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천연 향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오렌지 향, 시트러스 향 이런 거는 또 좋아하거든요.
어제 제가 이거 언박싱 영상 찍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영상 찍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오늘 다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거 스티커만 뜯어놓은 상태로 못 열어보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뚜껑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브라운. 여기 머리에다가 인센스 스틱을 꽂아가지고 향을 피우는 인센스 홀더입니다. 요 뒤에 나사도 있어가지고 돌려서 여기 스틱을 고정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유리병 안에 넣어주고 안 쓸 때는 요거 뚜껑 이렇게 덮어 놓으면 되는 그런 귀요미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걸 샀으니까 이거를 써보고 싶은데 문제는 집에 인센스가 없어요. 인센스 콘은 있는데 스틱이 없어가지고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까지 너무 귀여워요. 향을 싫어해도 이렇게 귀여운 제품들을 보면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히 남편이 이런 거 좋아해서 얼른 사라고 해줘가지고 죄책감 덜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캐스트온 했던 거 아마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에 샀던 솜솜뜨개 클라우드 실로 오히 포레스트 스웨터를 뜨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스웨터가 아니라 가디건으로 변형을 해서 뜰 생각이고요. 지금 이게 바텀업 조각조각 있는 도안이어가지고 요만큼을 떴는데 진짜 커요. 이게 원 사이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큰데 원래 오버핏이기는 하지만 지금 벌써 여기 가로 길이가 57cm예요. 근데 지금 그냥 재도 57cm면은 이거 세탁하고 나면 분명히 한 3에서 5cm는 최소 늘어날 텐데 꽈배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슴 둘레가 120cm가 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저한테 너무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생각이 일단 여기 멍석뜨기 부분 양쪽을 조금 코를 줄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만큼이나 떴는데 이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뜨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여기 지금 캐스트온 한 것도 튜블러 캐스트온은 아닌데 그것처럼 이렇게 진짜 고무단 엄청 예쁘게 잘 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푸르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대로 정말 오버핏으로 떴다가는 진짜 아빠 옷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 생각은 여기 양쪽에 네코를 그냥 여기서부터 안 뜨는 거죠. 어차피 조각조각 떠서 바느질을 해서 입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이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한 4코 정도씩 빼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안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사이즈가 원 사이즈라서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실의 두께나 바늘 사이즈? 그런 걸로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사이즈를 이 실이 워낙 쓰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고 내 코를 그냥 여기 끝에를 코를 막아버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꼬매면 티는 당연히 안 날 것 같은데 이제 안쪽에서 아무래도 요만큼은 두꺼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편물이 그런 생각은 있지만 이대로 떴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른 떠서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갑자기 그릭 요거트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일반 요거트를 유청만 걸러내면 되게 꾸덕한 요거트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거트는 지금 제가 먹던 거기는 한데 저희 고모가 되게 크게 젖소를 키우세요. 그래서 우유도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하시는데 우유랑 유산균만 넣고 완전 100% 수제로 만들어주신
요거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2병이 있었는데 다 먹고 지금 이렇게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그릭 요거트 만들어봤자 진짜 한 주먹 정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먹고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일단 이 그릇이랑 채반이랑 면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담기만 했는데도 벌써 유청이 많이 나왔어요, 꽤. 그 다음에 이거 고무줄로 꽉 묶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위를 되게 무거운 걸로 눌러줘야 하는데요. 지금 벌써 이만큼 유청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무거운 걸로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무거운 게 없어서 그냥 냄비로 눌러주려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 뭐 10시간? 최대한 많이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저 어제 요거트 유청 분리했던 거 따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침으로 이거 먹으면서 뜨개를 하려고 합니다. 막 생각보다 그런 시중에 파는 그릭 요거트처럼 꾸덕하지는 않은데 생크림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그 면보 안에 거르잖아요. 그거를 저어줘야 된대요. 섞으면서 좀 유청이 골고루 빠질 수 있게 해줘야 엄청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도 괜찮아요. 지금도 안 떨어져요. 샤인머스켓도 넣어주려고요. 지금 목소리가 아침이어가지고 목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거의 남자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놀라 조금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견과류도 넣어줍니다. 요거트보다 토핑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거를 아침으로 먹으면서 모히 포레스트 스웨터가 아니라 가디건 이거 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무늬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집중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그릭 요거트보다는 크림치즈에 가까운 질감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먹으면 느끼할 것 같은? 근데 저 어제 샌드그레인 슬리브 완성해가지고 오늘 꼭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날이 진짜 흐려요. 오늘 하루 종일 흐리대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맨날 되게 맑다가 왜 하필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날만 날이 흐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못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지금 이거 모이 포레스트 가디건 뒷판을 거의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게 매우 오버핏인 옷이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내 코 그냥 중간에 줄이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이렇게 됐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코 주울 때 헷갈리지 않게 그것만 잘 주워서 하면은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많이 오버핏이다 보니까 길이까지 길어지면은 좀 이불 걸친 것처럼 좀 그렇게 될까봐 그거를 걱정을 하고 이 무늬 하나를 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텀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입어보지 못하는 게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길이를 대충 재보니까 일단 아직 원작보다는 짧더라고요. 어차피 콘사라서 수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되게 쫀쫀하게 떠서 힘을 엄청 빡 주고 떴거든요. 더 작아지라고. 그래서 세로 길이가 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그냥 원작 그대로 뜨라는 만큼 다 뜨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세로 수축이 있는지 없는지
게이지가 어떤지 그것도 원래는 스와치를 내고 세탁을 해봐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맞는 건데 이상하게 요즘 되게 게으른 니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스와치를 떠도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를 매번 느끼고 나니까 굳이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어차피 이건 원 사이즈니까 게이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도 크게 없고 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 인스타그램에 기윤님이라고 계신데 그 기윤님 거를 손민수를 한 거예요. 기윤님도 이거 가디건으로 뜨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손민수 하겠다고 하니까 기윤님이 꿀팁까지 또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신나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꼬아주는 게 진짜 많아서 힘들기는 한데 엄청 재밌어요. 재밌고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조각조각 있는 거에 장점을 하나 발견을 했다면 한 단이 정말 빨리 끝나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뜨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연습실을 갈 건데 피아노 연습실 갈 거거든요. 이렇게 마르세유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떴던 스웨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아직까지는 그런 옷이에요. 일단은 제가 항상 옷을 되게 작게 떠서 그게 문제였는데 얘는 진짜 제대로 사이즈 맞게 잘 떠가지고 이렇게 오버핏으로 나온 것도 마음에 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렇게 팔을 내렸을 때 여기 스트라이프 무늬가 간격이 정확하게 이렇게 잘 맞는 게 이게 너무 디테일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도안입니다. 그리고 배색도 진짜 반짝이 실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연습실 갈 때 뜨개도 챙길 거예요. 이번에는 2시간 연속 예약을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어차피 피아노에만 집중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지칠 때 뜨개를 할 거예요. 요즘 뜨개 옷을 입고 나갈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저 지금 1시간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싸늘해지는 거예요. 제가 나름 껴입고 와가지고 안 춥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습을 계속 하니까 조금 쌀쌀해져서 옆에 난방기 히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틀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해지는 동안 뜨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 이거 공작새 공방에서 샀던 레이스 실인데 러버블이라는 컬러웨이거든요. 근데 보랏빛 톤은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색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그 손염색실 반짝이 실로 이거 노프릴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튀어서 푸르고 다시 시작한 게 요 색깔 노프릴입니다. 지금 손이 너무 시려워서 손이 추우면은 연습하기가 힘들거든요. 피아노 칠 때. 그래서 이 히터가 얼른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연습실에 와서 1시간을 쳐도 그렇게 풀로 집중을 하지는 못해요, 제가. 이거 조금 뜨고 남은 시간을 좀 알차게 연습을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노프릴도 제가 게이지를 안 내고 시작을 한 거라서 잘 맞을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근데 넉넉하게 뜨고 있으니까 맞겠죠? 심지어 제가 지금 무슨 사이즈를 뜨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마 집에 어딘가에 적어두긴 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레글런 늘림하는 구간이라 그렇게 도안 안 보고 해도 되니까 뜨고 있고 확실히 뜨다가 사이즈 생각 안 나도 그냥 대충 몸통 원하는 사이즈로 그냥 맞춰서 뜨면 되잖아요. 대충 레글런 길이 늘어나는 거 보고 원하는 사이즈 맞춰서 뜨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드디어 노프릴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아직 멀었지만. 저 드디어 뒷판을 완성을 했습니다. 진짜 커요. 진짜 차트로만 된 도안 처음 보는 거였는데 나름 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집에 책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어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진짜 헤맸을 것 같아요. 기호 자체를 인터넷에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그냥 차트 같은 거는 꽈배기 대충 아니까 열심히 떴는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경사뜨기 하는 부분에서 차트로만 돼 있으니까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처음 보는 기호였고 그래서 책을 열심히 찾아가면서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잘 해줬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사이즈를 먼저 정확하게 재놓고 얼마나 늘어날지 또 세로가 얼마나 수축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여기 위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옆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딱 이거보다 한 5cm 정도만 늘어나면은 좀 마음에 드는 길이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앞판 뜨기 전에 우선 이거를 세탁을 해보고 사실 세탁을 한다고 이게 크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저는 계속 뜰 거지만 이 뒷판을 다시 뜰 순 없거든요. 그래서 뜰 거지만 어쨌든 세탁을 한번 해서 그 정도를 좀 보고 싶고 저번에 이 치아오 케이블 그냥 물에다가 담가 봤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대로 세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원래 스웨터인데 가디건으로 뜨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건지 가운데 부분을 잘 잘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탁을 다 하고 말려놓고 있어요. 블로킹을 해봤는데 그냥 핀으로 고정 안 해도 모양 잘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거 세탁을 세제를 풀고 하진 않았고 어차피 마지막에 완성을 하고 세제로 다시 해줄 거니까 그냥 물만 적셔줬거든요. 진짜 다행히 제가 엄청나게 쫀쫀하게 떠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제가 딱 원하는 한 4cm 정도만 늘어났어요. 세탁 전이 51cm였거든요. 세로도 51cm였어요. 거의 진짜 정사각형의 편물이었었는데 약간 당겨서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세로 수축이 아예 없고 오히려 52cm로 세로가 늘어나고 가로는 55cm입니다. 그래서 딱 110cm 정도로 가슴 둘레가 나오면은 저한테 진짜 예쁜 오버핏이 나올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가 제가 이거를 가디건으로 변형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판을 가운데를 나눠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기윤님 거 보고 손민수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윤님이 댓글에서 이거를 앞판을 정확하게 그냥 가운데로 나누면은 버튼밴드 폭 때문에 이제 앞판이 너무 넓어지니까 앞판 무늬를 조금 더 줄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저도 고민인 게 반을 나누면은 사실 쉽게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뜰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앞판이 3, 4cm 정도는 최소 넓어지는 거니까 앞판의 무늬를 조금 줄이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 꽈배기 무늬가 안 사는 거예요. 여기 이 가운데 무늬가 중간에 하나를 없애기에는 무늬가 개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인데 지금 막 아이패드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대충 한 6코 정도를 뺀다고 치고 그럼 무늬가 안 맞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무늬를 그려봤거든요. 그려는 봤는데 이게 과연 예쁠까? 왜냐면 제 맘대로 그냥 겉뜨기 안 뜨기만 막 바꾼 거라서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스와치를 처음에 안 냈는데 이거를 한번 스와치를 내보고 괜찮으면 이대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별로다,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도 앞판이 조금 더 커지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반을 가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스와치를 내볼게요. 저 계속 이거 가디건으로 변형을 할 때 그냥 반을 나눠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든 변형을 해서 앞판 코스를 조금 줄여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대충 변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에 있는 그냥 자투리 실로 제가 한번 떠본 거예요, 스와치를. 그래서 정확히 반 나누지 않고 중간에 무늬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거를
그냥 제 임의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한번 떠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냥 모양을 그렇게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그냥 봐줄만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반을 가르게 되면 이렇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무늬예요. 이렇게. 지금은 둘 다 올라가는 무늬가 됐는데 뭐 어쨌든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해서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무늬가 괜찮아서 이렇게 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밴드는 제가 가디건을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안 떠봤어요. 에이프릴 가디건 하나밖에 안 떠봤는데 그것도 그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더블 리팅 방식으로 샴페인 가디건 뜨는 것처럼 버튼밴드를 내봤어가지고 이렇게 고무단으로 그냥 단순히 코 주어서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습할 겸 그냥 해봤는데 약간 오그라들어서 좀 더 코 줍는 개수를 조정을 해서 떠야 될 것 같고요. 되게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코를 잘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도안 조금 변형한 거 정리를 해놓고 앞판을 뜨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빨리 완성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강릉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입고 싶거든요, 진짜. 아무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디건 앞판의 한쪽 부분을 고무단을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고무단이 두코 고무단이어가지고 별실코를 잡아서 두코 고무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가디건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쪽이 버튼밴드가 생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코 겉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뜨기 하나를 추가를 해줬어요, 이쪽에. 이쪽 끝에 한 코를 추가를 해준 건데 그랬더니 이 별실코를 잡아서 두코 고무단을 뜨는 그 정석적인 방법이랑 약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 따라 하는 건데 응용을 할 단계가 아닌 거죠, 아직. 그래서 그냥 대충 한 코를 그 기초 코 개수에서 한 코를 더 잡고 대략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사실 완벽하진 않고 요 제일 끝코 요 끝부분이 좀 이상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코 주워주면은 여기 끝에 한 코는 아예 안 보이는 코가 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 이거를 한 단을 더 뜬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무단을 다 뜨고 무늬 뜨기 한 단 진행을 해놓고 이거는 잠시 쉬어둘 거고 이게 지금 앞판의 오른쪽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먼저 다 뜨고 왼쪽 부분을 그 뒤에 뜨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지금 아예 얘 잠깐 쉬어두고 고무단을 먼저 그 왼쪽 것도 떠주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예쁘게 코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고 뭐 안 되면 풀어야죠. 그래도 다행히 이 반씩 뜨다 보니까 코수가 되게 적어요. 고무단 코가 60코도 안 돼가지고 뭐 몇 번 풀어도 좀 타격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앞판 이만큼 떴고 남편은 앞에서 수세미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바늘 잘하는데 좀? 나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합니다. 콩바늘은 잘. 나보다 잘하는 거 같아. 셈이 세 번째입니다 벌써. 통편집 당한 앞에 두 개는 통편집 당한 수세미 뜨는 장면. 이거는 편집 안 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원래는 색깔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나는 아니라서 그냥 하면 돼. 아 근데 진짜 속도가 나보다 빨라. 이제 다 시켜야겠다. 코바늘 뜨는 거 필요한 거. 지금 뭐 뜨는 거지? 크리스마스 리스 수세미? 완성본이 궁금하다. 이거? 응. 이거는 그냥 솔직히 원형이야? 색깔이 없어서 그냥 그런데 쟤는 색깔이 있어서 예쁘지. 아니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어? 왜? 그렇게 손재주 없는 사람이? 아니 신기해서.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오이 포레스트 스웨터를
앞판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한 바늘로 그냥 양쪽 앞판을 이렇게 한 단씩 왔다 갔다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금방금방 잘하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헷갈려요. 가끔 이걸 이렇게 한 단을 쭉 떠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몇 단을 뜨다가 뒤늦게 발견을 해서 여기 뭐 다시 수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도 있고 아무튼 이게 무늬뜨기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막 뜨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꾸 틀려서 그냥 이제 유튜브로 다른 분들 뜨개로그나 그런 거 보면서 뜨는데 계속 틀리고 이래서 말하면서는 진짜 못 뜨겠어요. 그때 뒷판은 이렇게 한번 물에만 적셨다가 말린 건데 제가 이거를 그때 탈수를 안 하고 이거 한 겹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탈수를 안 하고 그냥 말렸는데 그날이 하필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날인가 그랬어요. 이제 요즘에 되게 가을 넘어서면서 되게 건조해졌잖아요. 근데 하필 비 오기 전날인가에 이거를 블로킹을 하기 시작해서 진짜 안 말랐어요. 곰팡이 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며칠 동안 이거를 바닥에다가 그냥 계속 블로킹 해둔 상태로 놔뒀는데 지금은 다 말라서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고 있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완전 오버핏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빨리 이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뜨고는 있는데 원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목표가 그 주말에 강릉을 가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걸 입고 사진을 찍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 소매도 떠야 되고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 열심히 달려서 최대한 많이 뜨기는 할 거예요. 어제 저 이거 뜨고 남편은 앞에서 수세미를 뜨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수세미를 만들어서 뜨자 하고 그 삼배 실을 전에 샀었는데 남편이 2개를 만들어서 그 2개를 잘 썼어요. 근데 너무 오래 쓴 것 같아서 수세미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해서 이제 3번째 수세미를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원형 수세미를 만들었네요, 이번엔. 그냥 유튜브로 보고 만들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게 크리스마스 리스 모양 수세미예요. 그래서 색깔 실로 막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건데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원형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이거를 밤 늦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꼭 만들고 자겠대요. 완성을 하고. 그래서 그럼 만들고 자라. 나는 먼저 자겠다 하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좀 이렇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거 나 완성했으니까 빨리 영상을 찍으라고 깨우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내일 찍는다. 내가 내일 찍겠다. 해서 그렇게 달래고 이제 아침이 돼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코바늘은 흥미가 잘 안 가가지고 별로 코바늘 잡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수세미를 지금까지 남편이 다 떠줬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되게 별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원래 남편이 손재주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원래 저는 유전적으로 엄마도 손재주가 되게 좋고 아빠도 진짜 좋으시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손재주 좋은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배우기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남편이 뜨개에 관심을 가져서 가르쳐주겠다 했을 때 손재주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손을 본인 마음대로 쓰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놀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가르쳐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 놀랐었거든요. 근데 막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컨티넨탈 배우겠다고 하지 이러니까 더 어렵잖아요. 왼손을 더 못 쓰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손이 느리고 그러기는 한데 그만큼 발전을 한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블랭킷 하나를 어쨌든 다 뜬 거잖아요. 저는 블랭킷 한 2, 30단 떴나? 그러고 지겨워가지고 바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갔는데 남편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완성 직전 단계인데 그래서 그거를 뜨면서 겉뜨기 안 뜨기 연습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메리아스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뜨는데 깜짝 놀란 게 코바늘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 코 이렇게 빼내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코바늘만큼은 곧 저를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바늘을 안 잡기 때문에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재주가 없어도 계속 하면은 언젠간 늘기는 하는구나. 약간 인간 승리의 현장을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얼른 완성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열심히 뜨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서서 뜨개를 해봤어요. 남편이 이렇게 도안을 들어줬는데 사실은 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성수동에서 라인프렌즈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해서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는데 BTS 때문인지 진짜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입장을 했는데 그래도 뜨개를 가져가서 이렇게 길에서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귀여워. 바로 안 돼. 좀 꼬매진 것 같아. 그런가?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이게 뭔지. 지금 잔이네. 헐. 여러분, 저 드디어 이렇게 앞판을 완성을 다 했습니다.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완성하려고 뜨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오늘이 화요일인데 원래 목표는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떠서 세탁을 하고 금요일에 강릉에 가져가는 거였는데 딱 봐도 불가능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소매 양쪽 팔도 다 떠야 되고 목 고무단도 떠야 되고 버튼밴드도 떠야 되고 또 조각조각이니까 이거 다 꿰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목요일까지 끝내는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뜨는 거는 뭐 재밌게 그냥 잘 뜨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조각 내서 있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꿰매는 방법 같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다 있어서 그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바디를 먼저 입고 나서 소매를 이어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소매를 먼저 달고 그 다음에 바디를 이어주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거를 다 떠도 또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하나 문제라고 해야 되나? 고려 대상이 또 생겼는데 그게 제가 뒷판 먼저 떠났었잖아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갑자기 그 작가님 인스타에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포레스트 스웨터 도안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뜨는 중이었으니까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뒷판에 오류가 있대요. 근데 저는 이미 뒷판을 다 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뒷판에 여기 다이아몬드 무늬가 이 위쪽이 뭐 대칭이 안 돼서 그게 오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가 오류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처음에 오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좀 약간 기분이 안 좋기는 했어요, 사실.
잘 열심히 뜨고 있는데 저는 항상 좀 완벽하게 뜨고 싶다는 그런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좀 실수나 오류가 발견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고치려고 하는 편인데 오류가 갑자기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좀 처음에는 뭐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 오류라고 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대칭이에요. 근데 저는 도안을 보고 떴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그게 수정된 도안을 이제 뭐 순차적으로 발송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걸 받아도 또 문제인 게 그 작가님은 여기 윗부분을 고치신 게 아니라 아예 이 밑에 첫 번째 단부터 아예 수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어차피 이미 떴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가 없고 그냥 어깨 연결할 때만 사실 문제가 없으면 되거든요. 물론 도안을 업데이트 된 거를 새로 다시 받아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모희 작가님의 첫 번째 도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도안이 좀 오래됐으니까 정확히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발견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떠도 문제가 없는 거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연결을 하려고요. 어차피 이거 어깨 쪽이니까 뭐 머리카락이 가리면은 잘 안 보이겠죠?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도안 다시 받으면은 보고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시오의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푸르시오 좀 안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푸르시오가 없는 뜨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제 제가 도안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나는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겠다. 잘 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어쨌든 나는 잘 떠졌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한쪽으로 일단 제쳐두고 소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수정된 도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분명히 원래 도안이랑 패턴이 약간 달라졌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무늬가 반대로 다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 반전이 된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도 저는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도대체 어디를 틀렸길래 이게 도안이 수정되지 않은 걸로 떴는데 나는 맞는 것인가?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전체 여기 단수를 다시 세어봤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하고 이걸 뜨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멘붕이 왔어요. 제가 뭐를 틀린 거냐면은 이게 패턴이 어쨌든 세로로 계속 반복이 되는 패턴이잖아요. 이만큼씩, 이만큼씩, 이만큼씩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트 도안을 그릴 때 전체를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전체 패턴이 아예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밑에 패턴 조금 그려져 있고 여기 가운데 생략이 되어 있고 이 위에서부터 이제 여기 경사 들어가는 부분은 차트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 부분이 다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차트가 써져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밑단부터 이 경사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100단이다 라고 치면은 이 패턴이 뭐 10단마다 반복이다 하면은 100 나누기 10 해서 이거 이만큼을 10번을 반복을 하고 경사를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누기를 했을 때 그렇게 100 나누기 10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생기는 그런 거였어요. 단을 몇 단 더 떠주고 들어가야 되는? 제가 그거를 실수를 하고 한 무늬 패턴 전체를 빼먹은 거예요. 그 나머지 몇 단을 신경을 쓴답시고 한 무늬를 통째로 빼먹어서 단수가 부족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뜰 때 이 중간에 패턴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 패턴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무늬가 대표적으로 크게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반복되는 단수가 다르다 보니까 뭐 얘는 10단, 얘는 12단, 얘는 8단 막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더 헷갈렸던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일 패턴만 보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냥 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푸르시오 하는 거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 경사뜨기 하기 직전까지만 풀러주고 그 패턴 하나 더 반복하고 다시 경사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푸르시오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좌절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패턴이 저는 수정 전 걸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다이아몬드 무늬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앞판이랑 여기를 합체를 했을 때 이 무늬가 이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어지거든요. 지금은 딱 여기를 붙이면 어깨 쪽 붙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 무늬가 잘 이어져서 그래서 제가 패턴이 이상하지 않다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몇 단을 덜 뜬 거였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수정을 해주면은 여기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를 다 여기를 또 수정을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어차피 여기 어깨 부분 틀어져 봤자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를 텐데 이렇게 머리로 가리고 다니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떠준 것만 푸르시오해서 연장을 해주기로 했고 그것도 고민을 했어요. 뒷판을 덜 뜬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뒷판을 무늬를 다시 떠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앞판에서 푸르시오를 해서 그 무늬 하나를 빼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오버핏인 가디건이다 보니까 너무 또 크롭이면은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길이를 늘려주는 원작대로 뜨는 방식을 일단은 택했고요. 제가 이거 뒷판 세탁했을 때 수축이 없었어요, 거의. 이게 콘사인데도 제가 너무 쫀쫀하게 떠서 그런지 수축될 뭐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일단 그때는 탈수도 안 돌리기도 했고 그래서 혹시 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그냥 길이를 늘려주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려서 이거를 다시 뜰 거고요. 일단 수정을 하기 전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옆면을 먼저 그 아몰 부분 전까지는 다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푸르시오를 해서 연장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 뒷판을 푸르시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공이 안 된 울이어서 좀 자기들끼리 엉겨붙는 경향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세탁을 한 거여서 푸르시오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가디건을 향해 푸르시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판이랑 뒷판 옆면을 다 이어준 상태고요. 일단 아몰 전까지 이어줬고 이쪽도 반대쪽도 아몰 전까지 다 이어줬습니다. 역시 조각조각 뜨는 거다 보니까 깔끔하게 진짜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단도 연결이 잘 되고 이 안쪽에도 여기는 제가 사이즈 조절 그때 처음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진짜로 편물 2개를 붙여서 꿰맨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에 솔기가 잡혀서 이게 되게 단단해 보이고 뭔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근데 사실 여기서 틀린 게 있어요. 이쪽은 보시면 이쪽은 잘 된 거거든요. 멍석뜨기가 원래 거단 이렇게 무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겉뜨기랑 안뜨기가 잘 연결이 됐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반대쪽 부분이 보시면은 2개가 겹쳐지죠. 안, 겉, 안, 겉 이런 식으로 제가 한쪽 무늬를 뒷판을 뜰 때 도안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멍석뜨기니까 대충 뜨면 되겠지 하고 막 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앞판 얼마 뜨지 않았을 때 그때 알기는 했어요. 알아차리기는 해서 진짜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이거를 풀어서 수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마음 먹었으면 수정을 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완벽주의에 갇혀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너무 완벽한 거 추구를 하는데 그게 어쨌든 독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사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아무도 모르고 저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모르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포레스트 가디건 작업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편으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2번째 영상도 얼른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즐거운 뜨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